테크놀로지는 워낙 빠르게 발달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기존 기술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 기술과 굉장히 레디컬하게 디퍼런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근데 기존 기술에 대한 그 익숙함이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에서 스타벅스 이렇게 정말 임팩트 있고 대단한 회사에서 오래 몸담아 오셨고, 또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굴지의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경험을 쌓으셨는데, 엔지니어링의 되게 중요한 가치나 혹은 엔지니어로서 이러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 데이터 스트럭처하고 알고리즘인데, 네. 데이터 스트럭처를 잘하면 아키텍처를 잘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능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합쳐지면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다가 기능을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그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애티튜드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굳이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으로 좀 열심을 내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테크놀로지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영어로 표현을 우리나라 말에는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unlearn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learning 하면은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unlearning은 배운 거를 덜어내는, 이제 탈배움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 몸에 익숙한 것들을 떨쳐내는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거 제일 어렵잖아요. 테크놀로지는 워낙 빠르게 발달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기존 기술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 기술과 굉장히 레디컬하게 디퍼런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 기술에 대한 그 익숙함이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예를 들면은 C로 저는 시작을 해서 C++에서 C#으로 넘어갔다가, 제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잠깐 다른 부서에 가서 이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 부서로 옮겨가면서 스칼라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지금은 C# 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C++는 C 방식으로 하면 망해요. 근데 C#은 또 C++ 방식으로 하면 또 많이 망해요. 근데 스칼라는 C++ C# 방식을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도 C에서 C++에서 C#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좀 쉽게 넘어갔는데, C#에서 스칼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익숙한 습성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방해시키는 걸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엔지니어로서 그 엔지니어링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에 중요한 엘리멘트겠구나 라는 게 굉장히,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내가 굉장히 큐리어스 해야 돼요. 호기심 많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굵직한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그거에 조그만 부분들을 이것저것 찔러보고 이건 어떻게 작동하나 자꾸 이렇게 실험해보고 하는 그런 큐리오시티가 있으면 엔지니어로서는 뭐 순탄하게 좀 오래 커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세들이 있으면. 그런 자세들이. 저는 너무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그러한 요소들이 다 연관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근면성실함은 당연히 기본이죠. 성공적인 어떤 분야를 하던 간에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은 프로페셔널로 안착을 하려면 근면성실함은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놀랐던 부분이 뭐 커뮤니케이션도 당연한 뭐 좋은 말이고,
또 뭐 큐리어시티도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언러닝이라는 거는 와 저는 되게 대단히 멋진 컨셉이고 좀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시대와 트렌드가 변화해 가는데 나 혼자 막 내가 이거 안다고 멈춰 있으면 고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차원님께서 엔지니어로서 30년간 활동을 하시고 또 커피를 사랑하는 한 분으로서 이제 스타벅스라는 회사에서 14년 정도 일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창호님의 이제 개인적인 또 넥스트 스텝이라든지 목표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혹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지? 예. 아직도 뭐 열정도 많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스타트업에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가끔 내 와이프가 이제 늙어서 주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또 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리타이먼 아이즈가 뭐 멀지 않고 이제 우리 애들도 다 컸고 또 평생 일만 하고 지나갈 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 뭐 가르치는 것 같은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어떤 그 인적 자원이 부족한 그런 지역, 그러니까 뭐 한국의 시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세계 어떤 나라 교육 환경이 열악한 그런데 같은 데를 단기라도 한두 달 이렇게 가서 영어와 코딩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꽤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는 그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가장 안타까워 보이는 게 노년 인구들이 너무 그냥 그들에게 축적된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낭비되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봉사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노인 세대들 리타이어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특히 한국 사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거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엔지니어링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스타벅스 회사에 대한 이야기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미래 계획까지 너무 재밌게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재미난 뭐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본 느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고 네. 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